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전쟁에서 살아남은 바바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저의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참 달라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도 막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어깨, 손, 손목, 등, 허리 안 쑤신 데가 없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100일이 지나고 나면 애기 배냇머리가 빠지면서 엄마들도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 글로만 보고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애기 엄마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똑같이 헤어밴드를 하고 똑같이 까만 옷에 까만 레깅스에 왜 저렇게 긴 티셔츠를 입고 있지? 좀 꾸밀 순 없나? 그렇게 시간이 없나? 육아가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정말 없더라고요. 일단은 머리가 정말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 팔, 손목, 성한 데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를 계속 안아야 되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팔이랑 이런 부분이 여기가 생활근육이 엄청 생기고요. 팔목이 전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는 손목이 원래 이제 저는 관절 부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침을 한번 맞으러 가고 싶은데 사실 애 키우다 보면 침 맞으러 갈 시간이 어딨어요. 애기 안을 때 안 좋을까봐 파스도 못 붙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밴드만 붙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붙이는 이렇게 살색깔 밴드 있죠? 압박분대 같이 생긴 압박 밴드, 그것만 붙이고 있어요. 진짜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기가 좀 그런 게, 시간이 있다고 해도 병원에 가기가 그런 게, 어차피 병원에 가봐야 해주는 말은 좀 쉬세요, 안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안 쓸 수가 있나요? 손목이 아프다고 애를 안 안아줄 수가 있나요? 참, 그게 너무나도 저의 애로사항입니다. 오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등, 허리, 여기 몸, 여백이 다 엄청 쑤시고요. 뻐근하고요. 수유 자세를 잘 잡으면 조금 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돼요. 수유 자세가 배운 것처럼 럭비 자세니 뭐니 이런 게 잘 되지도 않고, 이제 라온이가 15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이 이제 세져가지고 밥 먹을 때 막 다리를 막 뻗팅기는데, 와,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 이런 데가 지금 엄청 다 쑤시고 결리고, 이거 마사지 한두 번으로는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잠이라도 한번 푹 자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잠은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깨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가슴? 가슴 말도 마세요. 진짜. 내 친구들이나 언니들 보면 원래 좀 가슴이 좀 작았던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수유하면서 가슴이 부푸니까 막 그때 자기 부심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저만큼만 하면 내가 파인 옷도 입고 다니겠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슴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때가 되면 이제 언젠가는 끊길 거 아니에요. 끊기면서 부풀었던 가슴이 가죽만 남아서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진 가슴 때문에 고민하는 아줌마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들은 가슴이 다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가슴이랑 아줌마 가슴이랑 확실히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꼭 젖을 먹이면 저렇게 되나? 젖을 안 먹이면 저렇지 않은가? 그랬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슴이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가슴이 처지더라고요. 참 그게 막 마음이 애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의 여성성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성이 없어진다 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탄력 있고 탱탱하고 풍만한
그런 가슴을 꿈꾸잖아요, 여자들도. 뭐 남자들이 근육질 몸매나 왕자를 꿈꾸는 것처럼. 근데 이게 가슴은 복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번 처진 가슴은 복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진짜 모든 출산한 엄마들이 얘기하죠. 언니 나 뭐 임신하고 나서 20kg가 쪘는데 아기를 낳는데 3kg밖에 안 빠졌어. 왜 이게 무슨 일이지? 양수도 빠지고 뭣도 빠졌는데 왜 아기 몸무게만큼밖에 안 빠졌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도 그러더라고. 이론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임신해서 20kg가 쪘고 내 아기가 뭐 예를 들어 뭐 3.5kg가 나갔다. 그러면 뭐 양수도 빠지고胎盘도 빠졌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5kg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딱 아기 몸무게만큼밖에 안 빠지는 거야?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야? 몸무게 자체도 문제지만 배 가죽, 이 두꺼운 배 가죽이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씻을 때도 최대한 거울을 안 보잖아, 나는. 최대한 거울을 안 보고 밑에 안 보고 그냥 씻는 거야. 거의 정면만 보고 씻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없이 씻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기를 낳기 전에도 그렇게 날씬한 몸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몸집이 있는 편이었어요. 살집이 있는 편이었었는데 이거는 아기를 낳고 나니까 거의 뭐 배로 찌니까 뱃살이 2배로 찌니까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핑계라고 생각했어. 나도 처녀 때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나? 저렇게 뚱뚱한 몸으로 살고 싶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정말로 운동할 시간이, 아니 운동할 기력이 없고요. 운동할 욕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할 마음은 없어요. 저절로 빠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고생하고 있거든, 육아하면서. 나 졸라 고생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나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저절로 빠질 때도 되지 않았니? 모유수유도 했는데 왜 안 빠지는 거니? 아, 모유수유 하니까는 밥도 굶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밥은 또 잘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아,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뒤집어 돌기만 하면 배가 고파요. 내 피와 뼈를 녹여서 모유를 만들어서 애를 주고 나면 몸은 그대로일지언정 내 골은 쪽쪽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땡기고, 그런데다가 무슨 밥이 땡기는 것도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단 게 땡기더라고요. 과자, 과일 이런 거.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마음 접었어요.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 애기 뭐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 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애기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는 다이어트는 못할 것 같아요. 운동할 기력도 없고 음식 조절할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달라진 외형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엄마들이 거의 뭐 거울을 볼 시간도 없고 볼 여유도 없고 볼 마음도 없고. 왜냐면 거울 보면 솔직히 우울하거든. 저도 우울하더라고요. 딱 보면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쪘다 이런 거라기보다 탄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엄마가 되고 나서 달라진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달라진 게 외형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아기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가 나를 좀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예능을 본다든지. 저 아기가 깼네요. 잠깐만요. 아기를 재우고 왔습니다. 저희 라온이가 별로
밤에 안 깨는 편인데 내가 오늘 시끄럽게 해서 그런가 오늘 갑자기 깨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래서 달라진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달라진 내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에요. 제가 했던 고민들, 제가 아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선배 엄마들 그리고 나를 따라올 후배 엄마들 내지는 우울해하는 와이프 때문에 고민하는 남편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간을 좀 가지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한 100일 이상이 되건 100일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밖으로 많이 나가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만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마트에도 가고 아니면 동네 도서관이라도 가고 그냥 계속 다니세요. 괜히 편의점에도 가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워요. 맨 첫 외출 나 혼자서 하는 내가 아기랑 둘이서 하는 첫 외출이 진짜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계속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굳이 나갈 일 없을 것 같고 옷 입는 것도 귀찮고 애 싸매고 막 기저귀에 뭐에 챙겨서 나가는 거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애만 보는 것도 힘든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번만 나가보세요. 딱 한 번만 나가보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내가 아기랑 마음의 간격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육아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나갔다 올 때마다 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땐 그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너무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꾸미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세수도 못하고 막 이러는 현실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면 한 번쯤은 꾸미고 옛날처럼 조금 진하게는 못하겠지만 화장도 좀 하고 예쁜 옷도 꺼내서 입고 애기 메고 할리우드 스타처럼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여유를 좀 즐겨보세요. 첫 번째가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다면 꼭 도움을 청하세요. 남편이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TV에 보니까 저런 남편들도 있던데 저렇게 잘 나가는 애들도 저렇게 자상한데 저렇게 잘해주는데 어휴 저 새끼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하세요. 남편분한테 말을 하세요. 오빠 여보 나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든데 좀 나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나가서 좀 놀다 오세요.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남편분들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응? 여자는 엄마들은 천하장사 원더우먼이 아니에요. 나도 처음이고요. 아빠들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야 나 애기 안아본 적이 없어서 나 애기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해봤어요?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고요. 난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나? 그러니까 남편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알았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기가 되게 진지충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도 열일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힘내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 나랑 같이 바바 언니랑 공유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후배 엄마들, 선배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추천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내일 또 봐봐요.